두 번째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정말 내 느낌대로 잘 선택해서 살고 싶은데요. 제가 선택된 것들이 잘못된 점이 많아요. 이건 저의 지혜가 부족해서인가요? 이 말이거든요. 그 다음에 기인과 인연을 만들려는데 어떻게 만드나요? 제가 누군가의 기인이 될 만큼 뭐로든 나누어 줄 때 그때 내게도 기인이 오는 것인가요? 인연에 관한 이야기. 그 다음에 제가 느낌대로 잘 선택해서 살고 싶은데 제가 생각해 놓은 것이 자꾸 틀리더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이제 두 가지 방법이 있거든요. 하나는 이성적인 선택을 하는 것이 있고, 하나는 감성적인 선택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성적이라는 것은 정말 과학적인 사고방식으로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딱딱하게 짝이 없죠. 한마디로 피도 눈물도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주니까 받고, 받으니까 주고, 기브 앤 테이크만 되는 거예요. 무조건 주고, 내 뒤에는 봉사만 하고, 이런 거 하고 다르단 말이에요. 그건 어떤 이성적인 선택, 과학적인 선택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감성적인 선택이 있습니다. 내 감각대로 하는 거예요. 이 두 개의 선택이 있는데, 이분은 무엇인가, 뭘 내가 선택해서 하면 자꾸 틀리더라 하는 이야기를 하는데, 감성적인 선택을 하면 잘 틀립니다. 내 감각대로 하면. 그리고 이성적인 선택을 하면 그게 맞기는 한데 참 인간미가 없어요. 참 맛이 없다. 우리가 이제 시장에 물건을 사러 가는데 시장 아줌마가 덤으로 좀 더 줘. 근데 그게 별것도 아닌데 기분이 엄청 좋은 거예요. 근데 쌀을 한 대백이 사는데 이렇게 한 대가 되는데 싸구에 깎아가지고 끄트머리를 이만큼 남겨준다고. 그게 덤이죠. 그걸 조금 많이 좀 기분이 좋아. 사실은 그게 한 옵도 안 돼. 조금밖에 안 돼. 근데 그걸 기술적으로 탁탁탁 털면 그거 싹 다 들어가면 또 모자라. 근데 그 쌀을 갖다 날을 세우듯이 싹 해가지고 그 박내리가 싹 깎아주는데 거기 우리가 볼 때는 얼핏 그 산맥 같은 거 맨 끝머리 쫙 달리거든. 그럼 받는 사람이 기분이 엄청 좋은 거예요. 근데 딱 상대방이 싹 깎아가지고 딱 원칙대로 주면, 야, 그거 참 피도 눈물도 없는 사람이네, 이런 소리를 해. 그게 감성적인 선택, 이성적인 선택을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과연 그대는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내 이분에게 드리고 싶은 이야기 하나 있는 게, 선택을 하지 말아요. 너무 친구를 사귀려 하지도 말고, 너무 머리가 복잡해. 뭐 앞날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래서 이제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주로 보면 교회를 많이 가. 막 헤매다 보면, 나의 말을 들으면 괜찮을 것이 한 목사인데, 이렇게 달려가지고, 교회 가서, 제일 처음에는, 그 종교라는 게 그렇거든요. 제일 처음에는 막, 이렇게, 머리를 조아리고 막 열심히 합니다. 근데 이런 사람을 봤어. 내가 제일 잘 아는 사람 중에 대순진리회에 들어가서 막 열심히 한 분이 한 분 계세요. 내만 보면 그러면 같이 대순인가 하자고 하는 바람에 내가 정신이 없더라고. 내가 그래서 그 사람 꼬여가지고 강원도 도장에도 따라가 보고 지 개간에도 가서 이야기도 들어보고 했어. 그런데 내가 볼 땐 도저히 아닌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사람이 막 워낙 사람이 좋은 사람이 아는 사람이 많아. 그 포교를 하기 위해서 심부름도 해주고 좋은 일도 해주고 돈도 빌려주고 이래가지고 그 사람 끌고 들어가. 그래가지고 이제 그 대순이라는 데가 계급이 있어. 제일 처음에는 뭐라더라? 외수, 다음엔 선무, 다음에 선사, 그 다음에 성감. 이래서 이 계급이 있어. 그 몇 사람을 데리고 가면 제일 처음에 무슨 계급을 하나 주고 20명을 데리고 가면 선사가 되고 뭐 이런 게 있는데, 이게 많이 해가 맨 마지막에 성감이 돼요, 성감. 그러면 이제 그 성감 중에 하만 방면 성감, 부산 동네 방면 성감, 이래가 방면 성감을 준다고. 그럼 그 지역의 지가 제일 책임자야. 그래서 성감이 되어놓으면 짐이 돼. 부하들이 많다고. 그럼 그 부하들도 계속해서 포교를 하니까 지 직책이 있거든. 근데 어느 날 이 사람이 대보고, 선생님, 내가 이제 깨달았는데, 내가 잘못했다니. 이게 아닌데. 뭔가 잘못된 것 같은데, 내 종교에 빠져가지고. 근데 이미 때가 늦었어. 왜 늦은 줄 압니까?
이거 아니야. 내가 지금까지 속았어. 내 이제 그만둬야 되겠어. 빠져나오면 자기가 포교했던 사람들이 어찌 되는 거예요, 솔직히 이야기. 그 사람들한테 얼마나 많은 비난을 받겠느냐고. 그러니까 속으로 그게 있으면서도 억지로 가는 거예요. 가가지고 잘못했다는 생각을 지워버린다. 그러면서 그 세상 속에서 계속해서 돌고 그 사람들한테 무슨 기도비나 뭘 받아갖고 본부에 자꾸 올려주고 해서 본부는 돈이 많아져가 그걸 갖다가 뭐 어디 금강산 도장도 만들고 이천 도장도 만들고 이래갖고 막 엄청스럽게 막 호사스럽게 하고 그 안에 가보면 막 큰 미륵불도 막 갖다가 만들어 놓고 막 난리지. 내가 이분들한테 이야기하고 싶은 이야기,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확실한 일도 아니면서 남들에게 권유해가지고 그 일이 겹쳐져 갖고 뒤에는 그 속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도록 만들어지는 것이 종교의 아주 맹점입니다. 불교도 마찬가지예요. 원시불교, 붓다가 제일 처음에 설법한 그 내용을 자세히 읽어보면 지금 현재의 불교의 형태하고 좀 달라. 얼마나 훌륭한 성현인데 조직화되고 뭐 다 되면서 무엇인가 그게 왜곡되고 그 속에서 다른 현상이 일어나고 그랬거든. 부디 이성과 감성을 아주 잘 조합해서 자기 판단을 잘해서 자기의 계획을 세우고 자기의 길을 찾도록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내가 그래 그분을 따라서 이천 도장에 한번 갔어. 이천에 금강산 도장이라는데 그게 고성에 있더라고요. 가서 난 어디를 다니고 내 데리고 다니고 그게 싫어서 난 혼자 빠져나와가지고 그 구경하러 다녔는데 어느 장소에 가니까 공사를 하고 있어. 공사를 무슨 조그마한 공사를 하고 있는데 아주 말쑥하고 깨끗하게 생긴 노인 한 사람이 그 공사에서 잡부 일을 하고 있어. 그래 내가 가서 가만히 서서 봤어. 내가 웃으면서 어디서 왔어? 물어봐. 그래서 부산서 왔습니다. 이래서. 그래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하다가 그분한테 한 가지 더 질문을 했습니다. 선생님, 지금 이 도장에서 곧 말세가 온다는데, 그럼 이 세상이 멸망한다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 이 대순을 믿고 있는 사람만이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데, 그거 맞는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물었어. 그게 맞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여기 와서 이걸 하고 있습니까? 물으니까 그분 말이 아주 명답을 해. 내가 맞지 않는 일이지만 그거라도 하지 않으면 내가 뭘 하겠습니까? 이래. 뭘 하겠느냐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신앙이라는 거예요. 틀렸지만 그거라도 믿어서 위안을 받고 내 인생의 삶의 새로운 어떤 활력소를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하는 이야기가 바로 그 이야기다. 그러니까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제일 중요한 것은 자기가 지금 하고 있는 직업, 그에 열심히 그 속에서 일을 해 나가고, 그 외 인문학적인 사고방식은 많은 책을 읽어보지만은 금방 그 책 하나에 감흥됐다고 해서 그게 진리라고 생각하지 말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 길을 아주 지혜롭고 새로운 어떤 사고관을 가지고 맑게 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부처님 붓다의 말 중에 외뿔소의 코처럼 혼자 가라 했거든요. 어울려서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길을 단스럽게 가지 말고 공부를 해도 수행을 해도 신앙을 해도 혼자서 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후회하는 일이 없고 남들하고 더불어서 하지 말아라. 내 혼자의 사고를 가지고 그 길 속에서 깨달음을 가지도록 해주는 것이 제일 중요하리라 봐집니다.